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부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연말 산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12월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죠. 이번에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 내년까지 4.6%로 인하하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확 낮아졌습니다. 파월 역시 금리를 이제는 내려야 되는 고려할 시점이 왔다라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미국 증시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1.4%, 나스닥은 1.38%, S&P 500 지수 모두 1.37%로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흐름을 오늘 국내 증시도 이어받으면서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시장이 눌리면서 각계 전투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양시장 1.5% 안팎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1.51%, 코스닥은 1.45% 상승을 해주고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업종과 테마 가릴 것 없이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우리가 또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고요.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 실시간 전략, 종목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전략이나 종목에 대한 도움을 전부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워드리기 위해서 우리 멘토님들께서 24시간 열심히 발빠르게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연말에 이 랠리가 나올 때 도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은 가운데 계속해서 반도체 쪽의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주실 반도체 전문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드디어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2024년 가이던스, 그러니까 금리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를 언급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를 3회 정도 할 것이다. 25bp로 3번 정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에 환호한 시장은 정말 미국 증시는 이렇게 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파월 의장이 그동안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참고해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어제는 사실은 진짜 명확한 가이던스를 딱 어느 정도는 냈다. 맞아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에 좀 호재로 받아들여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롬 파월이 산타 할아버지 아니었냐. 네. 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네. 왜냐면 이 시기에 정말 이 연말 시기에 딱 그런 말이 나왔다. 이제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요소였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분위기가 어제와 다르게 굉장히 또 좋아졌다라는 걸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느끼고 계실 것 같고요. 뒤에 저희 또 이렇게 배경 화면도 굉장히 눈이 내리면서 산타가 올 것 같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빨간 장대 양봉들 즐기시면서 수익까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오늘 뭐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급 들어오면서 상당히 분위기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 비하면 사실은 좀 더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상방으로 뭐 최고가까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도 이 흐름을 계속해서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주호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아직 건재하고요. 네.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연착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올해만 봐도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았고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되게 안 좋았죠.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그런 매출 부분들이 감소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못 올렸던 이유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시면은 네. 결국에는 경제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린다고 이미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산타가 왔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가 무조건 산타가 온다. 이렇게 아. 조금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또 국내 증시는 경기에 대한 아직까지 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사상 신고가까지 달성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나왔고요. 네. 지금 반도체 섹터들 일괄적으로 상승해주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보세요. 곡소리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가기 위해서 조금 뭔가 호재가 좀 부족한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오늘 좀 이게 턴어라운드 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연말까지는 조금 진짜로 네. 산타랠리 좀 비슷하게 아. 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 또 주시장에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 다 아마 랠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처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는 또 경기에 대한 안정성이라는 숙제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시장이 상승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수익을 누리시면서 챙겨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주호 멘토님이 정말 지금 시장에서도 수익률을 잘 챙겨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도 뭐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반도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로봇이나 뭐 2차 전지 종목들로 여러분들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 아쉽지 않게 다 수익을 챙겨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시장 점검과 함께 종목 도움까지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고 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반도체 내용 짚어보기 전에 오늘 여러 가지 좀 테마가 떠올라서 하나만 좀 짚고 가보려고요.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풍력주에서 좀 지금 공시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대명에너지가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도 급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앞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과 또 대명에너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작년 말부터 작년 이맘때부터 반도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1년 동안 반도체로 많이 해먹었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저는 이제 신재생이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걸 딱 보세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그동안 빠졌던 이유가 고금리예요. 금리로 인해서 그 미국 저기 나오는데 저기 오스테드 같은 경우는 사실 해상풍력 사업 글로벌 넘버1인데 네. 금리 때문에 두 건을 중단시켰어요. 왜 에너지주가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죠? 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반도체랑은 좀 달라요. 반도체는 네.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인프라가 다. 파운드리 공장들 뭐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해도 그렇고요. TSMC도 있고요. 그리고 공장이 다 구축되어 있고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 환경이 여건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태양광 아직 인프라 구축이 덜 됐어요. 그러면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럼 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그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금리가 높은 부담이 되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냥 계속적으로 그래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성 좋은 거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기업들은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주들, 특히나 풍력 관련주들 많이 조정받았고요. 지금 정말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제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내년에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한다.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네?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걸어볼 만하다라는 거죠. 완전히 지금 풍력주들 보니까 뭐 CS 베어링, CS 윈드 이런 종목들 오늘 급등이 나오기는 한데 진짜 완벽한 저점이거든요. 네. 정말 더 이상 바닥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년 전망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담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이거는 담아 가셔야 된다. 어떤 거 담으실 거예요? 뭐 다 담아야죠, 그냥. 이거 뭐 풍력도 뭐가 담으실 거고 풍력 안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 좀 관심이 사실 이게 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많아요. 신재생 중에 원전이냐, 풍력이냐, 태양광이냐.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가장 빨리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원전이에요. 네. 원전이 맞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원전에 대한 뭐 좋은 건 있지만 네. 원전이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랑 풍력이 그동안 각광을 받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원전이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풍력, 태양광 두 개를 보셔야 된다. 네. 내년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 과도하게 낙폭이 있었고 그럼 만약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어요. 네.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 개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뭐 바이든 대통령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네. 내년 대선 미대선 11월이거든요. 네. 그럼 사실 트럼프로 바뀌면 네. 이게 정책들이 다시 또 물거품이 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내년 상반기에 승부를 봐야 되는 딱 그 그러면 섹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해서도 네. 그 전에 상승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는 기업가 마인드가 강해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은 뼛속까지 정치인인데 네. 트럼프는 기업가 기업인이죠. 마인드가 네. 기업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안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해서 돈이 자기 임기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사실 여기에는 악재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IRA 법안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네. 기반을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좋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네. 좀 지금 안 좋은 이슈도 있는 거니까 어떤 종목 담아야 될지 또 헷갈리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멘토님이 알려주셔야죠. 내년 상반기에 끝내야 된다니까요. 내년 대선 상반기에 전에. 대선 전에 네. 이슈가 나올 때 우리가 네.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그러니까 된다. 이제 그때 네. 되면은 그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트럼프가 우세하냐, 뭐 바이든이 우세하냐 이런 게 나올 거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서 더 해야 돼요. 표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뭔가 또 인프라에 대한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 풍력, 원전 중에서 네. 종목으로 좀 치자면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사실 지금 네. 태양광 풍력은 뭐든 다 사도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뭘 사도 다 바닥인데 도대체 여기서 그럼 오늘 CS 베어링 사도 돼요? 이거 뭐 사도 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나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3월 이 미국 대선 전까지 좀 살펴보시고 신재생 에너지 쪽 공략하셔도 좋겠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테마였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시면 또 제가 더 여쭤보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전략 또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오픈 채팅방 나오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신재생 쪽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반도체 종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부터 이제 이야기 나온 게 CXL D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반도체 쪽의 호재, 근데 또 새로운 테마가 이렇게 생성이 되다 보니까
공부할 게 상당히 많은데 CXL D램 간단하게 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DDR5, 네. DDR4 이 램들이 그냥 일반적인 D램입니다. 음. 근데 그 D램이 하는 역할은 저장에 대한 역할만 해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역할만 하는 거죠. 음. 근데 CXL은 이게 연산장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CPU처럼 네. 처리를 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게 바로 CXL이고요. 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제 좀 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네. 이재용 회장이 뭐 4가지 품목에 대해서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나왔는데 네.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단기성 이슈라고 봐요. 단기 이슈인가요? 사실 네. 반도체는 계속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네. 뭐 HBM이나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CXL D램도 계속 사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키 맞추기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올랐던 거 보면 다 반도체 장비주들이에요. 대부분 다. 네네네. 검사 장비를 만드는 네네네. 기업들인데 그동안 HBM 올라갈 때, 온디바이스에 올라갈 때 장비주들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거에 대한 키 맞추기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반도체 있고요. 섹터 안에서 네. 순환매가 돌아주는데 맞습니다. 그 이슈를 받은 것이 CXL D램인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어제 근데 단기 이슈로 또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사실 어제 키 맞추기면 솔직히 계속 다 올라갈 수 보면은 있잖아요. 어제 올랐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요. 네. 물론 PCB 기판주긴 한데요. 이게 CXL이랑 뭔가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지금 뭐 사실 그래 PCB 기판 만드는 주인데 네. 그럼 기판 만드는 주가 거기만 기판 만듭니까? 이 기업이 삼성전자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슈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심택도 삼성이랑 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있죠.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걔가 갔을까? 이걸 따지고 들면요.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네. 키 맞추기가 일어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네오센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뭐 검사 장비 한다 이게 맞는데요. 네.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자 CXL이 메모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결국 HBM 먼저 돼야 돼요. 네. 지금 HBM도 어. 아직 뭔가 안정화가 안 됐어요. 어. 임직 계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랑 HPSP가 가는 게 맞죠. 네. 근데 오늘 가고 있잖아요. 오늘 가는데 네. 어제 그들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가 도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섹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거기서 어떠한 것들 이슈가 묶여가지고 지금 테마성으로 저는 단기적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 이제 네. 어제 그러면 급등했었던 코리아 서킷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지금 윗골이 좀 달아주면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킨스 전자라는 종목이 지금까지도 상한가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했는데 어제 여러 종목들이 급등하고 지금 일부 종목으로 좀 세부 테마로 더 좁혀지는 것이 아닌지 종목으로 좁혀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관련된 종목을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부분 좀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요.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아, 1,000억이 안 되고요. 네. 그동안 차트 보시면 여기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렇게 빠진 다음에 지금 그냥 올라왔는데 사실 상한가 두 방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네. 그냥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냥 상한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700억이면은 700억에 30%면은 얼마입니까? 200억 들어오면 그냥 상한가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그냥 뭐 왜 코리아 서킷은 뭐 윗꼬리 달고 빠졌는데 얘는 안 풀려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돈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시가총액 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킨스 전자가 뭐 관련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간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좀 구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면 어쨌든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시는 거지만 CXL 종목들은 사실 지금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기 좀 어렵고 단기 재료의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쪽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특히 뭐 HBM과 관련돼서 이미 HPSP라는 종목으로 수익률도 너무 많이 챙겨주셨었고
있었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슈가 나오니까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또 잘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미 우리가 2번 공략을 했죠. 13% 거의 14%네요. 그리고 12%, 13%의 수익률을 2번이나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도합해서 한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주셨거든요. 우리가 이미 이 종목으로도 수익을 챙겼고 HPSP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방송 중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라는 거 우리 팍스 브런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이 종목 좀 빨리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오픈 채팅방 나오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 또 호재들이 많은 상황에서 전일이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ASML 방문을 하게 되고 여기서 반도체 동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R&D 센터 1조 원 투입해서 이제 설립을 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차세대 EUV 기술을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EUV 이것이 이제 노광 장비 이렇게 불리는데 네. 그동안 노광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또 뉴스가 들리니까 네. 상당히 반가웠는데 여기 관련주로 우리가 또 잡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종목은 많은데요. 네. SNS 텍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딱 가져왔어요. 근데 공략주로 준비가 오늘 되나요? 종목은 사실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 한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노광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포토 공정이라고 불리는 노광 공정이라고 또 하고 포토 공정이라고 부리는데 저기 자료화면을 잘 준비해 주셨네요. 네. 이 웨이퍼에다가 저기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예를 맞아요. 들면 AMD에서 설계한 회로를 갖다가 네. 저기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릴 때 저게 노광 장비를 사용하는데 이제 저게 미세 공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왜냐면 AI 반도체를 설계를 했어.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저 노광 장비가 그 미세 공정을 처리를 못 해주면은 반도체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EUV, 그러니까 노광 장비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사실 이 삼성전자와 MOU 체결한 것도 중요한데 원래 ASML 그 네덜란드 기업이 외부에다가 그 자기네들 클린 룸이라던가 네. 장비를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맞아요. 이번에 최초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런 MOU 체결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선진 문화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저는 실제적으로 만약에 MOU를 체결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요. 정말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 정말 굉장히 좋은 호재성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는 CXL보다 이쪽이 좀 더 노광 장비, 네. 초미세 공정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에 따른 개발 소식들 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네. AI 반도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BM이 지금 어쨌든 시장이 개확인데 뭔가 지금 막 안정화되고 만들고 이러지 않아요 아직. 네.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노광 장비 같은 것들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됐을 때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로 인해서 저는 사실 CXL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네덜란드 MOU 체결한 네.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네덜란드랑 MOU 체결해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그러면 앞으로 공장 많이 만들고 네. 거기서 장비 좋은 거 가져와서 네. 이 AI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렇죠. 지금 그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 뉴스 나왔는데 왜 안 움직여 이게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올해부터 계속 말씀드린 HPSP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계속 가잖아요. 네. 한미반도체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고 미리 담아놓고 올라왔을 때 팔아야지. 네. 왜 자꾸 장대항복만 뜨면 매수를 못 누르냐 이거죠 저는. 항상 그게 알겠습니다.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지금 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노광 장비 종목 어떤 걸까요? 이렇게 또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방송 중에 저희가 후반부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얼른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고 이 ASML과 함께 협력 소식에 따른 관련주들 수혜 받을 수 있게 여러분 같이 수익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들어오시는
동안에 또 시장 상황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 장은희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이 산타 파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무려 1,30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빵긋빵긋 웃음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각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시간이 됐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돋보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매도세를 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매수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였는데 현재 모두 다 매수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반면 개인은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사실 오늘 뜨고 있는 테마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뜨고 있는 테마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중요한 이슈 몇 개 추려서 강세 테마 골라봤습니다. 오늘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건 CXL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인 CXL에 대해서 이 상표 출원을 무려 4개나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AI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결국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많은 반도체이고요. 이 때문에 주목받은 것이 HBM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처리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외의 방법이었던 원활한 연결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인 CXL이었습니다. 이 CXL 같은 경우에는 DDR5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 기판이 여기에 관련주로 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대장주다라고 꼽힐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오킨스 전자와 네오셈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터치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나무입니다. 이 두나무가 보안 스타트업과 함께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버그 바운티라는 것은 보안에서 취약점을 만약에 발견한다면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 포상금이 무려 기존보다 4배나 높아진 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비트코인 역시도 4%대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관련주인 우리 기술 투자를 필두로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튬 폐배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리튬을 포함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한 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튬과 폐배터리 역시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종합 물류가 있고요. 초전도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테마까지 살펴봤으니까 더 디테일하게 실시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시간이 됐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어제 사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했던 날 300%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는 30% 넘게 오르면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6%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5%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이버와 함께 7%대 강세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HPSB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제는 그렇게 막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10%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대장주라고 꼽았었잖아요. 이 네오셈은 CXL 검사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2의 한미반도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규 상장을 하면서 거의 한 170%가량 올랐는데 시간외에서는 하한가를 맞더니 지금 장중에서 무려 20%
10%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정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많은데 왜 내 종목은 상승하지 않는 거야? 라고 속상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가 다 해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멘토님도 점점 유명해지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른 채널에서도 뵀다고 이렇게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노하우가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기의 비결? 네? 인기의 비결. 왜 못 들은 척 하세요? 항상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수익률을 잘 챙겨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주호 멘토님을 잘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시는데 꼭 이렇게 또 띄워드리면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또 수익 챙겨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도 강한 힘 가져가고 있는데 14%, 13%의 수익률 최근에 지금 챙겨주셨고 또 LRG 넥스원 이 종목이 원래 방산주였었는데요. 이 미국의 사족 로봇 회사를 인수하게 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 나타났을 때 또 7% 넘는 수익률 챙겨주셨습니다. 그 위에도 단기적으로 뭐 제약주, 2차 전지주, 로봇주, 반도체 종목들 다 잡아주셔서 이런 비결들로 아마 인기를 좀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수익 리뷰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도 좋은 흐름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좀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이거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고요. 네. 오늘 사실 좀 상승이 나왔는데 네. 밑골을 좀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서 이게 완벽하게 돌파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 27,000원 구간을 이제 돌파하냐 안 하냐 지금 그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쁘게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바닥권 만들어주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기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좀 팔긴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더 사준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저는 이제 끝이 아니다. 네. 그럼 뭐겠어요? 내려올 때 사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매수 타이밍 올 때 또 알려주실 거고요. 그럼요. 당연히 네. 이게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이게 여기서 지금 사도 되냐? 근데 사실 지금 사도 돼요. 에? 진짜요? 사도 돼요. 근데 27,750원 못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몰빵을 하지 말고 이제 나눠서 분할 매수해라. 그러니까 네. 눌리면 또 살 거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지만 네. 저는 이거 몰빵했는데요. 이거 안 된다고요. 투자가 이게 제대로 집중 되려면 투자라고 해주세요. 몰빵 말고 죄송합니다. 집중 투자. 네, 네. 그렇게 비중을 많이 실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음. 한 번 매수할 때 항상 나눠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빠질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고 네. 지금 들어가셔도 좋은데 만약에 이게 눌렸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네. 저는 지금 사기에도 괜찮다. 그 왜냐면 전략 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알려주실 거죠? 그런 네. 거 다 알려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럼 믿고 우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수익 놓치신 분들 또 잡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 LRG 넥스원도 수익을 챙겨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진짜 이제는 방산, 이 무기와 더해서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까지 지금 이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 지금 호재를 좀 받고 있는데 사실 그날 급등한 이후에 약간 눌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공략이 가능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인지 좀 이런 거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왜냐면 어. 지금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오를 더 위에 매물이 없어요, 이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랑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매물대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위에 없어요, 더 이상. 네. 저 윗가격대에서 누가 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오리무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주가가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안 늦다. 네. 그럼 눌리면은 눌린 주가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유지가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골드만삭스에서 그랬잖아요. 방산주 좋다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봐요. 어. 근데 다만 개별 이슈로 이거는 개별 기업에 대한 그렇죠, 이슈로 오른 그렇죠.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소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가가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거는 매수를 하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방산에다가 사실 로봇까지 곁들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 너무나도 신고가기 때문에 네. 조금은 위험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가 네. 좀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한번 사이클이 잘못 맞으면 좀 오랜 기간을 이렇게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LRG 넥스원을 그럼 방산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로봇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여기 본업 자체는 방산이죠. 예, 그걸 방산주로 놓지는 않을 보셔야 것이니까. 되고, 예, 네. 방산주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로봇은 방산 안에서 로봇과 관련된 뭔가 상품화를 만드는 거지. 네. 이게 본업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LIG 넥슨의 본업은 방위 산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곁다리로 더해져서 가는 거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한 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사실 그쵸. 사람 자체가 이제 고점에 올라오게 되면은 누군가 팔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말씀드렸지만 올라온 거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네. 주가가 눌렸다가 옆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지지받는 자리를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월요일에 단타로 접근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상한가 딱 네. 터치를 했고 와, 매수 사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예, 시가에서 네. 여기 밑골이 달았고 올라올 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타이밍 잘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또 LRG 넥스원으로 7.3%의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차트가 띄워서 출발하게 되면 공략하는 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당일에 또 이 종목을 잡아주셔서 급등이 나올 때 상한가 터치하는 구간까지 7%의 수익률 넘게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 잡아보고 싶으시죠? 연말에 지금 시장 상승 나올 때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거 시장 참여자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따라가줘야 종목들도 잘 움직여주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놓치지 않고 싶다. 또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반도체 노광 장비 종목 그리고 이런 수익 냈었던 종목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뜨니까요. 누르고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만 오픈됩니다. 방송 끝나고는 못 들어오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모든 혜택들 다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공략주 알아볼 차례입니다. 오늘 노광장비 쪽에서 그러면 공략주를 준비를 해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이미 오픈 채팅방에 많이 계셔서 빨리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죠? 종목명은 제가 녹방에서 공개를 하고 일단 네, 설명을 힌트 좀 드릴게요. 주세요. 힌트. 네. 지금 여기 막 적어놨는데 이 기업은 감광액이라는 소재를 이제 제조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광액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토 공정, 그러니까 노광 공정이라고 하고 포토 공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포토 마스크에 필요한 필수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감광액이라고 해서 이 포토 공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SML이라는 것은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네. 이 노광 장비에 여기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2위를 추격하고 있는 일본. 네. 네, 이렇게 지금 두 군데가 탑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노광 장비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어요. 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비에 대한 기술보다 어쨌든 전반적인 파운드리에 대한 생산에 대한
탑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수소가스를 재활용해 갖고 결국에는 그 노광 장비 EUV를 사용할 때 수소가스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반도체 어쨌든 그런 가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MOU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두 가지가 다 뭐냐면 이 노광 공정, 포토 공정과 관련된 건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네. 포토 공정이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제일 AI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해요.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결국에는 미세회로 미세 공정을 해야 되는 건데 회로 설계를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그럼 웨이퍼 위에다가 그림을 못 그리면 찍어내야 되는데. 네.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웨이퍼 위에다가 설계된 회로를 구현하지 못하면 그 반도체는 죽은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포토 공정, 그러니까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이게 결국에는 중요하다라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AI 산업으로 더 가기 위해서 네. 결국 이거예요. 온디바이스 AI든 뭐 CXL이든 뭐든 간에 네. 로봇들이 반도체를 집어넣고 열일을 하게끔 만들려면은 네. 결국엔 앞단에서 이게 전공정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포토 공정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러면 이 지금 종목이 수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수소랑은 관련이 없고요. 없어요? 결국에는 이 노광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네. 여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몇 안 돼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불나방 타입은 아닙니다. 어. 근데 갈 때 좀 네. 세게 가요. 그러니까 빠르게 막 올라가고 네. 급등이 나오고 이러진 않지만 묵직하게 담아둔다면 네, 맞습니다. 크게 오를 만한 종목이다. 네. 차트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차트는 이거 보면 다 알아서 안 돼요. 왜 알고 싶어요. 방송 중에 좀 힌트를 주셔야죠. 그리고 차트 봐도 솔직히 몰라요. 이게 차트 봐도 모를 가능성이 커요. 감광액이라고 하면은 네. 이미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저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감광액이라고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종목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원래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저는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반도체를 공부를 열심히 네. 하고 있긴 한데 새로운 용어들이 막 많이 나오니까 네. 저 같은 이제 또 공부를 매일매일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감광액이라고 하면 지금 검색해 볼 수는 있겠지만 방송 보면서 또 핸드폰 하기 힘드시니까 네. 어떤 종목인지 좀 더 힌트 좀 주세요. 뭐 화면 되시면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이게 거기 이게 5글자인데 안 알려주시려고 해요. 아니 딱 아는 순간 이게 너무 티가 나니까 네. 지금 차트 보면은 저 봐봐요. 지금 딱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 이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박스를 좀 길게 쳤어요. 길게 쳤고 이제 여기서 저기 전고점 뚫으면서 돌파가 나올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고점 이상까지는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제가 HPSP 네. 과거에 얘기할 때랑 똑같아요. 그 눌림목 자리에서. 근데 네. 지금 얼추 반등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아직 저게 일봉으로 봐서 그렇죠. 뭐 주봉이랑 월봉 보시면요. 아직 뭐 봐봐요. 자, 주봉 차트 보세요. HPSP랑 똑같아요. 네. 어떻게 해요?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기고 있죠. 네, 맞아요. 네, 제가 HPSP 11월 달에 10월 달에 소개할 때 네. HPSP가 지금 올라가기 전에 딱 저 모양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기서 저 매물대가 완전히 지금 박스에 갇혀 있는데 네. 저게 돌파가 나오면 이제 간다고요. 지금 오픈 채팅방 안에서 5글자라고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 종목 그럼 5글자 맞습니다. 5글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유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누구나 다 상관없습니다. 이 종목 함께 오늘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그리고 자세한 목표가까지 저희가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막 유출을 해주고 계시는데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링크 나오니까 그거 누르시고 바로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일단 바로 들어오시고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요. 팍스 이주호 이렇게 검색하셔도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시된 종목, 지금 다른 분께서 보내신 종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빨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노광장비 반도체 종목 안에서 아쉽지 않게 수익 꼭 챙겨가시고 다음 주에는 같이 리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